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최명수는 눈을 떴다. 70년을 살아온 몸은 이미 새벽을 기억하고 있었다. 침대 옆 의자에 걸린 낡은 작업복이 어둠 속에서도 선명했다. 명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무릎이 먼저 신호를 보냈다. 욱신거리는 통증이 올라왔지만 이제는 익숙했다. 세면대 앞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다. 주름이 깊게 파인 이마, 희끗희끗해진 머리, 그리고 한때 자신감으로 가득했던 눈빛은 어느새 지쳐 있었다. 이 나이에 이걸 다시 입게 될 줄이야. 손에 든 작업복은 40년 전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입었던 것과 비슷한 것이었다. 그때는 젊었다. 꿈도 있었고 가족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었다. 공기업에 입사하고 성실하게 일했고 어느새 간부가 되었다. 회사에서 인정받는 사람,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 그게 최명수라는 사람의 전부였다. 하지만 정년퇴직 후 모든 게 달라졌다. 명함은 사라졌고 전화는 뚝 끊겼다.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회사 사람들도 함께 술잔을 기울이던 동료들도 모두 연락이 끊겼다. 명수는 문득 깨달았다. 자신은 직책이었지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더 큰 상실은 가족이었다. 아내는 5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났고 아들 진우와는 10년 넘게 제대로 된 대화조차 나누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언제였던가. 아들의 목소리는 차갑고 짧았다. 아버지, 저 바쁩니다.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그 나중에는 오지 않았다. 명수는 작업복 바지를 입으며 거울을 다시 봤다. 한때 말끔한 양복을 입고 출근하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때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곤 상상도 못했다. 70세에 다시 현장 노동자가 될 거라고는. 하지만 이유가 있었다. 명수는 우연히 인터넷 기사에서 아들 진우의 이름을 봤다. 물류회사 대표로 성공했다는 내용이었다. 사진 속 진우는 당당했고 자신감이 넘쳤다. 명수는 그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다. 어린 시절 자신의 손을 꼭 잡고 걷던 그 아이가 이제 어엿한 어른이 되어 있었다. 보고 싶다. 그 마음 하나로 명수는 아들 회사 근처에서 단기 인력 공고를 찾았다. 나이를 속일 수도 없었고 학력을 부풀릴 수도 없었다. 그저 일할 수 있습니다라고만 했다. 다행히 사람이 급하게 필요했던 회사는 그를 받아줬다. 새벽 6시 명수는 집을 나섰다. 거리는 아직 어두웠고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그는 계속 생각했다. 아들은 날 알아볼까? 아니, 알아봐서는 안 됐다. 명수는 아버지로서 아들 앞에 서고 싶지 않았다. 그저 멀리서 아들이 잘 지내는지, 건강한지, 행복한지만 보고 싶었다. 그게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부였다. 물류센터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몇몇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대부분 명수처럼 나이 든 사람들이었다. 관리자가 나와 간단히 업무를 설명했다. 집 나르고 정리하고 청소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명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40년 전에도 이런 일을 했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만은 가벼웠다. 이제 곧 아들을 볼 수 있을 테니까. 작업복 주머니를 만지작거리며 명수는 작은 사진 한 장을 확인했다. 어린 진우를 안고 웃고 있는 자신.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다. 조금만 곁에 있게 해다오. 명수의 하루가 그렇게 시작되었다. 오전 9시 물류센터 정문이 열리고 승용차 한 대가 들어섰다. 명수는 창고 한쪽에서 박스를 정리하다 손을 멈췄다. 차에서 내리는 사람, 그게 아들이었다. 최진우 42세. 단정한 셔츠에 잘 다려진 바지, 손목에 시계까지. 10년 만에 보는 아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걸음걸이만큼은 여전했다. 약간 급하게 앞만 보고 걷는 모습. 어릴 적 학교에 늦을까봐 뛰어가던 그 모습 그대로였다. 명수는 무의식 중에 손을 들어 올렸다가 천천히 내렸다. 아니, 부를 수 없었다. 아버지라는 사실을 들키면 안 됐다. 저 사람이 대표님이에요. 옆에서 일하던 60대 남성이 귓속말을 했다. 젊은데 야무지다고 소문났어요. 근데 좀 깐깐하다던데. 명수는 고개만 끄덕였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저렇게 가까이에서 아들을 보는 게 얼마만인가. 진우는 직원들과 짧게 대화를 나누더니 사무실로 들어갔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명수는 문득 아들의 표정이 굳어 있다는 걸 알아챘다. 웃지 않았다. 한때 그렇게 밝게 웃던 아이가 힘든 일이 있나. 점심시간 명수는 구석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었다. 아내가 싸주던 김치찌개 도시락 대신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이었다. 씹다 보니 목이 메었다. 그때였다. 진우가 직원 2명과 함께 밖으로 나왔다. 명수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귀는 아들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았다. 이번 분기 목표 달성하려면 인건비를 더 줄여야 해요. 진우의 목소리는 냉정했다. 단기 인력은 최소한으로만 유지하고 효율 떨어지는 사람은 바로바로 정리합시다. 명수의 손이 떨렸다. 저게 자신이 키운 아들이 맞나. 사람을 정리한다는 표현이 가슴을 찔렀다. 오후 작업 중이었다. 명수는 무거운 박스를 옮기다 비틀거렸다. 순간 박스가 기울었고 내용물 몇 개가 바닥에 떨어졌다. 아, 조심하시죠. 젊은 직원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명수는 급히 허리를 숙여 물건을 주었다. 죄송합니다. 바로 그때 진우가 지나가다 멈춰섰다. 명수는 얼어붙었다. 아들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거기 아저씨, 진우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저씨라는 단어가 비수처럼 박혔다. 명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처음으로 아들과 눈이 마주쳤다. 하지만 진우의 눈빛엔 어떤 감정도 없었다. 그저 업무적인 차가운 시선뿐이었다. 다음부턴 좀 더 조심해 주세요. 물건 파손되면 배상해야 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진우는 그대로 지나갔다. 알아보지 못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다. 그냥 거기 아저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명수는 다시 허리를 숙여 물건을 주우며 눈물을 참았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명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쑤셨지만 몸의 고통보다 마음의 고통이 더 컸다. 거기 아저씨, 아들의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명수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진우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사진, 중학교 졸업식 사진,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 내가 너무 일만 했나? 사진 속 진우는 늘 혼자였다. 입학식에도 졸업식에도 명수는 없었다. 늘 회사 일이 먼저였다. 명수는 사진을 천천히 덮으며 중얼거렸다. 그래도 괜찮아? 내가 잘 살고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 3주가 지났다. 명수는 매일 새벽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작업복을 입고 출근했다. 허리는 점점 더 아파왔지만 진통제 2알이면 버틸 수 있었다. 중요한 건 아들 곁에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오전 10시 물류센터에 긴급 화물이 도착했다. 대형 거래처 물량인데 트럭이 2시간이나 늦게 온 것이다. 오후 2시까지 출고해야 하는 물량이었다.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빨리빨리 움직여요. 현장 팀장이 소리쳤다. 명수를 포함한 단기 인력들은 있는 힘을 다해 박스를 날랐다. 하지만 젊은 직원들의 속도를 따라가기엔 70세의 몸은 너무 느렸다. 명수는 땀을 뚝뚝 흘리며 박스를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다. 숨이 턱까지 찼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진우가 나왔다. 얼굴이 굳어 있었다. 지금 몇 시입니까? 2시간 전에 끝났어야 할 작업이잖아요. 현장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손을 멈추고 진우를 바라봤다. 트럭이 늦게 와서. 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건 핑계고요. 진우는 차갑게 말을 끊었다. 인력 배치가 잘못됐어요. 이렇게 느려서야 언제 일합니까? 진우의 시선이 명수 쪽으로 향했다. 정확히는 명수를 포함한 고령 인력들에게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진우는 팔짱을 꼈다. 연세 있으신 분들은 현장에서 부담이에요. 속도도 안 나오고 자꾸 실수도 생기고. 명수의 손이 떨렸다. 들고 있던 박스를 내려놓았다. 물론 일하시려는 의지는 존중합니다. 하지만 회사는 효율로 돌아가는 곳이에요. 감정으로 운영할 순 없습니다.
주변의 젊은 직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고령 인력들은 고개를 푹 숙였다. 명수도 마찬가지였다. 진우는 팀장에게 몇 가지 지시를 더 내린 뒤 사무실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현장에 다시 소리가 돌아왔다. 계속합시다. 팀장이 힘없이 말했다. 명수는 다시 박스를 들었다. 하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아들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연세 있으신 분들은 부담이에요. 그 말 속엔 자신도 포함되어 있었다. 아들은 몰랐다. 지금 자신이 부담이라고 말한 사람 중 한 명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것을. 점심시간 명수는 밥을 먹지 못했다. 입맛이 없었다. 벤치에 앉아 하늘만 멍하니 바라봤다. 내가 잘못 키웠구나. 가슴속에서 그 말이 올라왔다. 명수는 눈을 감았다. 어린 진우가 떠올랐다. 아빠 나중에 커서 아빠처럼 멋진 사람 될 거야. 그렇게 말하던 아이. 언제부터 저렇게 차갑게 변한 걸까? 아니, 명수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늘 일만 하고 집엔 늦게 들어오고 아들과 제대로 된 대화 한 번 나누지 않았던 자신이. 결국 아들은 아버지를 보고 배운 것이다. 사람보다 일이 먼저라고, 효율이 감정보다 중요하다고. 그날 저녁 퇴근길 명수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다. 거리엔 퇴근하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모두 바쁘게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다. 명수도 한때는 저랬다. 집보다 회사로 먼저 향했었다. 집에 도착해 작업복을 벗으며 명수는 거울 속 자신을 봤다. 주름진 얼굴, 구부정한 어깨, 그리고 지친 눈빛. 미안하다, 진우야. 명수는 혼잣말을 했다. 아빠가 너한테 제대로 된 걸 가르쳐 주지 못했구나. 방 한쪽에 놓인 낡은 가방에서 명수는 오래된 수첩을 꺼냈다. 거기엔 진우가 어릴 적 썼던 편지가 끼워져 있었다. 아빠 사랑해요. 우리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삐뚤빼뚤한 글씨. 명수는 그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한 달이 지났다. 명수의 몸은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아침마다 일어날 때 허리가 제대로 펴지지 않았고 손목은 쑤시고 저렸다. 하지만 참았다. 진통제를 삼키고 파스를 붙이고 다시 작업복을 입었다. 그날 아침 물류센터 게시판에 공지가 하나 붙었다. 경영 효율화를 위한 인력 구조 조정 안내. 명수는 그 앞에 멈춰섰다.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었다. 다들 불안한 표정이었다. 단기 계약직 중 일부 인원에 대해 계약 종료를 통보합니다. 해당자는 개별 연락 예정. 또 시작이네. 옆에 있던 60대 남성이 한숨을 쉬었다. 이번엔 누가 잘릴까? 나이 많은 사람들부터 자르겠지, 뭐. 다른 이가 씁쓸하게 말했다. 명수는 아무 말 없이 작업장으로 향했다. 가슴 한편이 무거웠다. 혹시 자신도 포함되어 있을까? 아직 아들 곁에 더 있고 싶은데. 오후 3시 팀장이 명수를 불렀다. 최명수 씨 잠깐 이리 오세요. 명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팀장의 표정이 편치 않았다. 죄송합니다. 이번 구조 조정 대상자 명단에 최명수 씨 성함이 있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명수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언제까지입니까? 이번 주 금요일까지입니다. 3일 남았네요. 알겠습니다. 명수는 다시 작업장으로 돌아왔다. 손이 떨렸다. 박스를 들려고 했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주저앉고 싶었다. 화장실로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다. 거울을 보니 70년을 살아온 자신이 초라하게 보였다. 고작 3일. 아직 아들에게 해주고 싶은 게 많았다. 말은 못하더라도 곁에서 지켜보고 싶었다. 건강하게 밥 먹는지, 너무 무리하진 않는지, 그저 그것만이라도. 그날 저녁 명수는 작업복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다. 늘 가지고 다니던 사진. 어린 진우를 안고 활짝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 사진 속 진우는 5살쯤 되어 보였다. 아버지 품에 안겨 해맑게 웃고 있었다. 그때는 아빠가 세상의 전부였을 것이다. 그땐 내가 내 전부인 줄 알았지? 명수는 사진을 쓰다듬었다.
사진이 오래되어 모서리가 해졌지만 소중히 간직해온 것이었다. 지갑에도 책상 서랍에도 같은 사진이 있었다. 그만큼 그 순간이 행복했었다. 명수는 천천히 사진을 주머니에 다시 넣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다. 저 멀리 물류센터 건물의 불빛이 보였다. 저기 어딘가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오늘도 늦게까지 일하고 있을 것이다. 아빠처럼 살지 마라, 진우야. 명수는 혼자 중얼거렸다. 일만 하다가 정작 소중한 걸 다 잃어버린 자신처럼 살지 말라고. 하지만 이미 늦었다. 아들은 자신과 똑같은 길을 걷고 있었다. 다음 날 명수는 평소보다 더 열심히 일했다. 남은 3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싶었다. 박스를 나르고 바닥을 쓸고 정리하고 허리가 아파도 손목이 저려도 참았다. 점심시간 명수는 구석에 앉아 도시락을 먹다가 문득 생각했다. 마지막으로 뭘 해줄 수 있을까?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이제는 시간도 없다. 70세 노인이 40대 성공한 사업가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명수는 고개를 들어 사무실을 바라봤다. 유리창 너머로 진우가 보였다. 전화를 받으며 뭔가 화가 난 표정이었다.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았다.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할까? 명수는 도시락을 덮으며 작게 미소 지었다. 비록 아들은 모르지만 아버지가 여기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하자. 그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니까. 해고 전날 밤 새벽 2시에 휴대폰이 울렸다. 최명수 씨, 지금 당장 나올 수 있으세요? 팀장의 다급한 목소리였다. 시스템 오류로 출고가 완전히 멈췄어요. 내일 아침까지 5,000개 물량을 보내야 하는데 30분 후 도착한 물류센터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진우는 컴퓨터 앞에서 이마를 짚고 있었다. 이 거래 놓치면 회사 망합니다.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명수는 조용히 화면을 들여다봤다. 20년 전 자신이 공기업에서 쓰던 시스템과 기반이 같았다. 제가 한번 봐도 될까요? 진우가 놀란 눈으로 쳐다봤다. 아저씨가 이걸 안다고요? 예전에 비슷한 시스템을 다뤄봤습니다. 명수는 키보드 앞에 앉았다. 떨리는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메뉴를 열고 로그를 확인하고 코드를 수정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레거시 코드가 문제네요. 신규 데이터를 구형 시스템이 못 읽어서 꼬인 겁니다. 새벽 4시 시스템이 다시 돌아갔다. 됐습니다. 이제 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진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확인했다. 어떻게? 업체 개발자도 못 고쳤는데. 예전 방식이라 그렇습니다. 아저씨 대체 어디서 일하셨습니까? 명수는 잠시 망설였다. 말하고 싶었다. 아들아, 나란다. 하지만 입을 열 수 없었다. 그냥 옛날 일입니다. 밤새 작업이 진행됐다. 명수는 마지막까지 남아 물량 정리를 도왔다. 새벽 6시 트럭이 도착했고 물량은 무사히 출고됐다. 진우는 창가에 서서 묵묵히 박스를 나르는 명수를 지켜봤다. 70세 노인이 밤새 일하고도 쉬지 않고 있었다. 저 사람은 누구지? 아침 7시 명수는 조용히 짐을 챙겼다. 오늘이 마지막이었다. 사물함 문을 닫으며 명수는 작게 미소 지었다. 아들아, 아빠가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구나. 아무도 그의 이름을 묻지 않았다. 하지만 괜찮았다. 아들의 회사를 지켜낸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명수는 물류센터를 나서며 한번 뒤돌아봤다. 잘 살아라, 진우야. 명수의 뒷모습이 아침 햇살 속으로 사라졌다. 3일이 지났다. 진우는 책상 앞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대형 거래는 성사됐지만 자꾸 그 노인이 떠올랐다. 새벽에 나타나 시스템을 고치고 조용히 사라진 그 사람. 관리팀 직원이 서류 봉투를 가져왔다. 대표님, 퇴사자 정리 서류입니다. 진우는 무심코 서류를 넘겼다.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손이 멈췄다. 최명수. 49031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어릴 적 소풍 신청서를 쓸 때 어머니가 불러주던 번호.
아빠 주민번호 외워둬라. 49031이. 아니, 설마. 진우는 급히 이력서를 찾았다. 사진 속 70세 노인. 주름지고 지친 얼굴. 하지만 눈빛만큼은 익숙했다. 어린 시절 자신을 안아주던 그 사람. 아버지. 진우는 창고로 뛰어갔다. 최명수 씨, 어디 계세요? 대표님, 그분 3일 전에 퇴사하셨는데요. 다리에 힘이 풀렸다. 아버지의 사물함으로 달려갔다. 비어 있었다. 하지만 구석에 메모지 한 장이 있었다.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인 것 같구나. 잘 살아라, 진우야.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살 거라. 아빠보다는 나은 사람이 되길. 항상 사랑한다.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버지, 아버지, 모든 게 떠올랐다. 거기 아저씨라고 부르던 사람. 느리다고 부담이라고 말했던 사람. 밤새 회사를 살리고 떠난 사람. 전부 아버지였다. 내가 뭘 한 거야? 그날 밤부터 진우는 아버지를 찾기 시작했다. 주소를 확인하고 달려갔다. 11층 1103호. 배를 눌렀다. 대답이 없었다. 아버지, 저예요. 진우예요. 옆집 할머니가 문을 열었다. 누구 찾으세요? 최명수, 제 아버지인데요. 할머니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아, 그분 일주일 전에 쓰러지셨어요. 119 부르는 거 봤는데 요양병원으로 갔다고 들었어요. 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어느 병원입니까? 글쎄요, 정확히는 진우는 손이 떨렸다. 아버지가 아프다. 혼자 쓰러졌다. 그리고 자신은 몰랐다. 메모지를 꽉 쥔 진우의 손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이미 늦은 걸까? 사흘 동안 진우는 미친 듯이 병원을 찾아다녔다. 서울 근교 요양병원을 하나씩 전화했다. 12번째 병원에서 마침내 답을 들었다. 최명수 환자분 맞습니다.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진우는 그 길로 차를 몰았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뀔 때마다 주먹으로 핸들을 쳤다. 제발, 제발.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7시였다. 간호사실로 달려갔다. 최명수 환자 보러 왔습니다. 보호자이십니까? 아들입니다. 아들이에요. 간호사는 차트를 확인하더니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304호입니다. 하지만 의식이 없으신 상태예요. 폐렴이 악화돼서. 진우는 복도를 뛰었다. 304호. 문을 열었다. 작은 병실. 창가 침대에 아버지가 누워 있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온몸에 선이 연결된 채로. 아버지, 진우는 천천히 다가갔다.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차가운 손이었다. 아버지 저예요. 진우예요. 대답이 없었다. 명수는 눈을 감은 채 고요했다. 가느다란 숨소리만 들렸다. 진우는 아버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졌다. 아버지가 옆에 계셨는데, 한 달 넘게 제 곁에 계셨는데, 저는 몰랐어요.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진우는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의 손등에 이마를 댔다. 거기 아저씨라고 불렀어요. 느리다고 부담이라고 했어요. 그게 아버지였는데, 목이 메었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왜 아들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명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다만 산소 마스크 안에서 희미한 숨만 쉬고 있었다. 진우는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말. 아빠보다 나은 사람이 되길. 진우는 흐느꼈다. 전 아버지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끝까지 절 지켜주셨는데 전 아버지를 버렸어요. 그때였다. 명수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너무 작은 움직임이라 놓칠 뻔했다. 아버지, 진우는 손을 꽉 쥐었다. 아버지 저 느껴지세요? 진우예요. 명수의 입술이 아주 조금 떨렸다. 무언가 말하려는 것 같았다. 진우는 귀를 가까이 댔다. 우야, 예, 아버지. 진우 여기 있어요.
아, 그게 마지막이었다. 손가락의 움직임이 멈췄다. 모니터의 삐소리가 길게 울렸다. 아버지, 아버지, 의료진이 달려왔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최명수 70세. 오후 7시 42분 사망. 진우는 아버지의 손을 놓지 못했다. 의료진이 말렸지만 뿌리치고 그 손을 붙잡았다. 안 돼요. 아직 할 말이 남았어요. 아버지,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다. 문상객은 많지 않았다. 진우는 3일 내내 영정 앞을 지켰다. 사진 속 아버지는 웃고 있었다. 젊은 시절 회사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그때는 꿈이 있었을 것이다.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겠다는. 진우는 지금도 가끔 창고를 혼자 걷는다. 아버지가 박스를 나르던 그곳을, 밤새 시스템을 고치던 그곳을, 그리고 그때서야 한다. 아버지는 끝까지 아버지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저 아들 곁에 조용히 있고 싶었을 뿐이라는 것을. 진우는 아버지의 메모를 지갑에 넣고 다닌다. 볼 때마다 다짐한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살겠다고. 아버지보다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비록 너무 늦었지만. 여러분, 오늘 최명수 씨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70세의 나이에 다시 작업복을 입고 아들 곁을 지키기 위해 단기 인력이 된 아버지. 끝내 자신이 아버지라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떠난 그 마음이 여러분 가슴에도 닿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바쁘게 살아갑니다. 일이 먼저고 성공이 먼저고 효율이 먼저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늙어가는 부모님, 오래 연락하지 못한 가족,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라고 미뤄둔 그 모든 인연들. 최명수 씨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그 한마디에 아버지의 모든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진우에게 남은 건 평생 안고 가야 할 후회였습니다. 여러분에겐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잘 지내세요? 가 아니라 사랑합니다라고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모두 누군가의 최명수가 되기 전에 누군가의 따뜻한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부모님과의 추억, 후회했던 순간, 혹은 지금이라도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세요. 알림 설정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우리 시니어 세대의 진솔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모두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따뜻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